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지금부터 장기요양급여계약 통보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알아보러 가볼까요? 장기요양급여계약 통보서란 무엇일까요? 장기요양 기간이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내용 중 계약 당사자, 계약 기간, 급여 종류 및 내용, 비용 등 월별 급여 제공 내용을 장기요양 기관이 공단에 통보하는 서식입니다. 기관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급여계약 통보서를 전자문서로 공단에 통보해야 하며 고시에도 관련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흐름도를 한번 살펴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개시 전 수급자와 문서로 급여계약을 체결해야 되며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제11호의 2서식 장기요양급여계약 통보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할 때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급여의 제공 계획 및 비용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관이 급여계약 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면 공단은 수급자에게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SMS 문자로 전송하여 급여계약 통보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월한도액 초과계약 내용 등 기관이 통보한 급여계약 통보서를 기준으로 사전에 수급자가 적정급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안내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입소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게 입소이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입소이용 의뢰서를 기관장에게 송부하고 그 사실을 수급자와 공단에 통지해야 합니다. 그 후 수급자는 입소이용 의뢰서가 송부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제 급여계약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화면에 기관 기호를 입력하고 법인 인증서 로그인을 클릭하면 회원 서비스로 접속됩니다. 기관 회원 서비스를 클릭해 포털 메뉴로 이동해 주세요. 그 후 급여계약 등록 화면에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우측의 노란색 전체 계약 조회 버튼을 누르면 수급자를 검색해서 갱신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 최초 계약자, 즉 인정유효기간 첫 등록이면 신규, 인정유효기간을 재등록하는 경우 갱신, 기존 인정유효기간을 사용하는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장기요양 대상자란을 채운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하고 하단에 계약자 및 계약 내용을 입력한 후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계약자 등록이 완료되고 하단의 계약 내용에 조회됩니다. 계약 기간 내에 등록한 일정이 없거나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 삭제 버튼을 눌러 계약 삭제가 가능하고 기초생활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입소유용 의뢰서 통보 내역도 볼 수 있습니다. 계약자 정보 이력이 있는 경우 계약 정보 버튼을 사용 가능하며 계약 등록 완료 후 계약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약 수정 버튼을 누르면 계약자 성명, 수급자와의 관계, 연락처, 계약 기간, 계약 일자 등이 수정 가능하고 계약 기간 중 시작일은 최초 입력한 시작일 이후로 수정 가능합니다. 종료일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급여 계약 내용 등록 변경 해지 화면에서 해지만 가능합니다. 시설급여도 급여계약 등록 화면에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재가급여와 마찬가지로 노란색 전체계약 조회 버튼을 누르면 수급자를 검색해서 갱신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 신규 계약 버튼은 최초 계약 시에 입력하며 급여 유효기간을 제외한 정보는 직접 입력합니다. 급여 유효기간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이때 인정 유효기간에 급여 유효기간을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갱신계약 버튼은 갱신 또는 등급 변경으로 인해 기존 인정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새로운 인정 유효기간으로 계약 등록하는 경우에 누르시고 대상자 정보 중 인정 등급, 인정 유효기간은 직접 입력합니다. 추가 계약 버튼은 인정 유효기간 종료 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추가로 계약을 등록할 때 입력하고 대상자 정보를 모두 불러옵니다.
전체 계약 조회 버튼을 통해 해당 기간의 수급자를 전체 조회도 가능합니다. 입력 후 저장을 하면 내용이 아래에 보여지고 기존 이력이 모두 보여집니다. 계약 기간 내 계약 통보서 내용이 없거나 계약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삭제할 수 있고 이때 복구는 불가능합니다. 재가급여와 달리 시설급여는 이 화면에서 이 해지 버튼을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입소이용을해서 통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급여계약 통보서 등록입니다. 재가급여를 알아본 후 시설급여를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의 경우 급여계약 내용 등록 변경 해지 화면에서 급여 제공 연월을 선택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 제공 계획이 통보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왜 뜬 걸까요? 왜냐하면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하여야 일정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 후 급여 제공 계획서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먼저 급여 제공 계획서를 통보한 이후에 다시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더 이상 팝업창이 뜨지 않고 다음 단계로 진행 가능합니다. 급여 종류마다 등록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방문 요약입니다. 급여 계약 내용 등록 화면에서 입력 버튼을 눌러 종사자 검색 팝업이 뜨면 급여 제공하는 종사자 선택란에 체크하고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선택한 요양보호사에 나타납니다. 가족관계 여부, 급여 제공 시간을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시면 급여 일정 등록 변경란에 급여 일정이 생성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다른 급여 종류들을 살펴본 후 다시 돌아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 목욕은 종사자 검색 팝업이 뜨면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2명을 선택하고 방문 목욕 수가를 선택하고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방문 목욕 3인 이상의 경우 요양보호사 3명 이상을 선택해 가족 여부, 대표 여부, 시작 종료 시간 입력 후 방문 목욕 수가를 선택하여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요양보호사는 최대 5명까지 등록 가능하고 대표 여부는 2명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양보호사가 3인 이상 등록된 경우는 급여 일정 등록 화면에서 대표 요양보호사 2명만 표시가 되고 이렇게 커서를 가져다 대면 등록된 모든 요양보호사의 정보가 보여집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입니다. 좌측에 방문간호 지시서 등록 버튼을 클릭해 요양기관명, 발급일, 발급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 버튼을 눌러 종사자 선택 후 가족관계, 시작 종료 시간을 입력합니다. 참고로 건강관리 서비스 및 치매 건강관리 서비스는 급여 이용 가능 대상자만 체크박스가 활성화되며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뒷장을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만약 방문간호 급여 일정을 등록하려는 날짜에 등록된 방문간호 지시서가 없거나 날짜가 유효하지 않으면 급여 일정 등록이 불가능할까요? 아닙니다. 수급자의 방문간호 지시서 미제출로 인한 지연통보 발췌를 방지하고자 유효한 방문간호 지시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급여 일정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 전에 유효한 방문간호 지시서를 등록하여야 청구 가능하니 유의해 주세요. 자, 여기서 종사자가 지자체에 인력 신고가 승인되기 전이라 전산에 연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력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종사자를 신규로 등록하여 급여계약 통보서를 적기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종사자 옆에 종사자 입력 탭이 있습니다. 지자체 신고 내역과 동일하게 성명, 주민번호, 직종 등을 입력하고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선택한 요양보호사의 정보가 보여집니다. 가족관계, 시작, 종료 시간 작성 후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종사자 탭에 괄호로 신규라고 적혀서 보여집니다. 종사자를 선택하고 난 후 이렇게 일자별로 일정을 선택하면 아래 일별 이용액, 이용 횟수, 월 금액, 월 한도액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타급여 포함 월금액은 수급자가 해당 급여 종류 외에 이용하는 급여 이용 금액을 포함한 월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자격을 볼 수 있는데 감경 대상자의 경우 급여 제공 월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아래에서 이렇게 입소 이용 의뢰서 승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및 통보를 클릭하면 급여 계약 내용 통보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인지활동형 방문 요약입니다. 급여 계약 내용 등록 화면에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인지활동형 방문 요약이 가능한 수급자라는 팝업 창이 나타나며 일반 방문 요약 입력 시 취소를 클릭하면 됩니다. 지금은 인지활동형 방문 요약으로 등록할 거니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종사자 검색 팝업이 나타나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 가능한 종사자, 즉 치매 전문 교육 이수자를 선택 체크합니다. 아래 화살표를 클릭하면 선택한 프로그램 관리자, 선택한 요양보호사에 나타나고 가족관계 여부, 급여 제공 시간을 입력한 후 하단의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급여 일정 등록 변경란에 급여 제공 일정을 선택한 후 상단의 저장 및 통보를 클릭하면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등록이 완료됩니다. 다음은 종일 방문 요약입니다. 입력 버튼을 누르면 팝업 창이 뜨고 여기서 급여를 제공할 요양보호사를 선택하고 구분 코드, 시작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데 구분 코드는 종일 방문 요양 가능 수급자인 경우만 나타납니다. 서비스 종료 시간이 시작 시간보다 작은 경우 종료 시간은 이 길로 처리되며 이것은 노란색 음영으로 표시됩니다. 다른 것은 동일하게 진행하고 상단의 저장 및 통보를 클릭하면 종일 방문 요양 등록이 완료됩니다. 제공 기준은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한 명의 요양보호사가 두 명의 수급자, 즉 치매가 있으면서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동시에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동시 제공 신규 목록을 생성해서 구분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게 표시된 요양보호사의 종일 방문 요양 서비스 일정 길이는 서로 시간 중복을 허용합니다. 이 또한 제공 기준은 고시를 확인해 주세요. 이건 동시 제공 신규 목록이 생성된 화면 예시입니다. 다음은 방문간호 치매 건강관리 서비스입니다. 입력을 클릭한 후 치매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가능한 종사자를 선택하고 치매 건강관리 서비스 여부, 가족 여부, 시작 종료 시간을 입력하는데 치매 건강관리 서비스 가능 수급자인 경우만 나타납니다. 다음은 주야간 보호입니다. 입력 버튼을 눌러 급여 일정 등록 팝업 창이 뜨면 시작 종료 시간을 입력합니다. 일자를 선택하면 아랫부분에서 등록된 급여계약 통보서의 급여 일정, 횟수, 금액, 월한도액 등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기서 자격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저장 및 통보를 클릭하면 주야간 보호 급여계약 내용 통보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인지활동형 주야간 보호입니다. 이 급여가 가능한 수급자는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인지활동형 주야간 보호가 가능한 수급자입니다. 등록하시겠습니까? 이 경우에 일반 주야간 보호로 등록하려면 확인, 인지활동형으로 등록하려면 취소를 누르시면 됩니다. 인지활동형 주야간 보호로 이번에는 등록하려고 하는 거니까 확인을 클릭해 볼까요? 종사자 검색 팝업창이 생성되면 치매 전문 교육을 이수한 프로그램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미이용일 적용 여부, 시작 종료 시간을 입력하고 입력 버튼을 누르면 프로그램 관리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인지활동형 횟수도 볼 수 있습니다. 주야간 보호의 경우 수급자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않은 날에 최대 5일, 이용 예정 급여 비용의 50%를 산정 가능합니다. 단, 월 15일 이상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 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통보된 일정만 인정합니다. 적기 통보 내역은 이 적기 통보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주말, 공휴일,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만 미이용일 급여 비용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미이용일 적용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급여 일정 등록 팝업창이 생성되는데 시작 종료 시간을 입력하지 않고 미이용일 적용을 체크한 후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 밖으로 나와서 일자를 클릭하면 미이용일의 체크가 됩니다. 기준은 관련 고지를 참고해 주세요. 월한도액이 추가 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쥐약안보호를 월 15일,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월 한도액이 20% 추가 산정됩니다. 또 쥐약안보호 치매 전담 시를 월 15일,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 한도액의 50%가 추가 산정됩니다. 인지지원 등급자가 쥐약안보호 치매 전담 시를 월 9일, 일일 8시간 이상 이용한 경우는 한도액의 30%가 추가 산정됩니다. 이렇게 월한도액이 추가 산정되면 다른 재가기간 계약에서도 상향된 월한도액으로 조회됩니다. 다음은 단기보호 급여계약 내용 등록 방법입니다. 급여일정 등록 화면에서 연월, 대상자를 확인한 후 입력 버튼을 누릅니다. 이때 치매가족 휴가제 가능 수급자의 경우 체크박스가 활성화됩니다. 시작, 종료 시간을 넣은 후 하단의 입력 버튼을 누르세요. 해당 날짜들을 누르면 밑에 이용 횟수, 월 금액, 월한도액 등을 볼 수 있습니다. 타 재가기간에서 미리 일정을 넣어둔 경우에는 타급여 포함 월금액란에 금액을 볼 수 있고,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입소유용 을에서 승인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격도 조회 가능합니다. 저장 및 통보를 클릭하면 단기보호 급여계약 내용 통보가 완료됩니다. 9일 또는 15일을 초과하여 일정 등록할 경우 단기보호 연장일수가 초과되었습니다. 연장행을 추가한 후 진행해 주십시오 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왜냐하면 한 횡에 9일 또는 15일을 초과하여 일정 등록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단기보호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지정 또는 설치 신고를 한 단기보호 제공기간은 월 9회, 연간 4회, 1일 9일 이내까지 연장 가능하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 또는 설치 신고를 한 단기보호 제공기간은 월 15일 이내 연간 2회 연장 가능합니다. 그럼 연장 버튼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연장 일정을 넣을 수 있는데요. 급여 일정 등록 변경의 연장이 자동 체크되고 이용 횟수, 월한도 미포함 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이때 월한도 미포함 금액, 월한도 초과 금액, 급여 비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지정 또는 설치 신고를 한 월 15일 이용 가능 단기보호 기간의 경우 전산 화면에 감산 적용 이용일수 탭이 보입니다. 월 9일 이용 가능 기간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감산 적용 이용일수가 무엇일까요? 월 이용일수에 연장일수를 더한 일수를 뜻합니다. 제공 기준은 시행규칙 제11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가급여 공통사항입니다. 인쇄 버튼을 통해 일정을 인쇄할 수 있고, 인쇄 달력 버튼을 통해 수급자 서비스 일정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급여 제공 종료 시간 이후에는 급여 일정을 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는데요. 지난 일정 수정 버튼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문의를 많이 하시는 부분이니 잘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이미 지나간 일정은 회색으로 음영 처리가 돼 클릭 자체가 되지 않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위에 지난 일정 수정 버튼을 누르고 수정 사유를 입력하고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네모칸이 흰색으로 바뀌면서 수정이 가능해집니다. 지난 일정 수정 이력 버튼을 누르면 지난 일정 수정 버튼을 통해 일정을 바꾼 이력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안내 드릴 건데요. 일정을 넣고 수정하는 경우 저장 및 통보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 월금액 재산정 버튼을 클릭한 후 월금액을 수정된 금액으로 다시 산정해야 됩니다. 청구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꼭 이 버튼을 클릭해서 월한도액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이번에는 시설급여계약 통보서 등록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급여계약 내용 등록 변경 해지 화면에서 수급자 입력 후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우측의 계약 상세 탭에서 급여 제공 연월을 선택한 후 우측 상단의 외박 퇴소 해지 입력을 클릭합니다. 입퇴소 내용 신고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으로 넘어오는데 이 급여 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 화면에서 급여 제공 연월, 급여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 수급자를 클릭하면 우측에 기본 정보가 보입니다. 입퇴소에서 행 추가를 눌러 입소 구분, 입소 일자, 시간을 입력하고
만약 삭제를 하고 싶다면 삭제 버튼을 누르고 완료되면 저장을 누릅니다. 외박 복귀의 경우 입퇴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입력하고 아래에서 등록한 내용을 달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계약 해지는 어떻게 할까요? 재가급여의 경우 일자를 선택하고 해지 시간을 입력 후 계약 해지 버튼을 누른 후 팝업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재가급여 계약 해지가 완료됩니다. 해지가 완료되면 계약 기간이 해지 일자로 자동 반영되며 급여 일정이 자동 삭제됩니다. 시설 급여의 경우 급여 비용 가산 및 감액 산정 화면에서 입퇴소 내용 신고 탭에서 급여 제공 연월, 급여 유형을 확인하고 해지하고자 하는 수급자를 클릭하고 입퇴소에서 퇴소 구분, 퇴소 일자, 시간을 입력 후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계약 해지 버튼이 생깁니다. 이걸 눌러볼게요. 해지 일시를 입력 후 해지를 클릭하면 급여 계약 기간이 해지 일자로 자동 반영됩니다. 달력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기타 안내사항입니다. 급여 일정 관리입니다. 이 화면은 기관이 등록한 급여계약 통보서상 수급자 또는 요양보호사별로 급여 제공 일정을 조회하는 화면이며 달력 형태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급여 일정 조회 타기간 제외 화면에서 조회를 눌러 급여 일정에 조회된 내역을 확인 가능하고 인쇄 달력을 클릭 후 급여 제공 연월, 종사자 선택 후 출력을 클릭하면 달력 형태로 출력 화면이 생성되고 출력을 선택하면 인쇄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급여계약 만기 대상 관리. 이 화면은 기관이 등록한 급여계약 통보서상 등록된 인정 유효기간 또는 급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수급자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또 확인사항 버튼 옆에 빨간색 느낌표가 나타나면 확인할 내용이 있는 경우입니다. 확인사항 버튼을 누르시면 기관이 등록한 급여계약 통보서상 인정유효기간 변경, 자격 변경, 입소용 의뢰 미승인, 당월 급여계약 미통보 등 확인이 필요한 수급자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월한도액 초과 조회. 이 화면은 기관이 통보한 급여계약 내용의 월한도액 초과 또는 입소이용 을해서 승인 금액을 초과한 수급자를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월한도 초과 금액과 승인 초과 금액을 확인해서 적정한 급여가 이용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세요. 이 화면은 지연 수정 통보 안내문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안내문 조회 화면에서 안내문 종류 선택, 급여 제공 연월 선택 후 조회를 클릭하면 통보 안내문 내역의 적기 통보, 지연 통보, 수정 통보 내역이 조회됩니다. 이렇게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안내문을 볼 수 있고 상세 버튼을 클릭하면 통보 안내문 상세 조회 팝업에서 수급자별 적기, 지연, 수정 통보 여부 및 급여 계약 통보서 최종 등록 일지를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연 통보는 급여 제공 연월 6월, 12월에만 안내문 출력이 가능합니다. 포털 게시판 메뉴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법, 고시, 급여계약 통보서 전산 매뉴얼 등이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할 때 기관 운영에 참고해주세요. 이상으로 급여계약 통보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